저는 올해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5년 전 이혼을 했고 3년간 홀로 지내다가 2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여자가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자주 가던 식당에서 일하는 올해 39세로 그녀도 저와 같은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회식 때 참석했다가 처음 봤는데 그 이후로도 일 마치고 식사하러 들렀을 때 알아봐주고 인사해주는 모습에서 그 식당의 단골이 되었고, 그렇게 자주 얼굴 보고 지내다가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어서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술 한잔에 그날 밤을 뜨겁게 보내고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한 번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에 재혼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던 시점에 저는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한 집에 살고 있는 저희를 누가 봐도 부부로 봤고, 식당이나 회사 사람들도 점점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호칭도 여보 당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트럭 운전 일을 한 지는 10년째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매칭해주는 간부인 최 실장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최 실장이 저에게 일을 잘 주지 않습니다. 준다고 해도 남들이 다 기피하는 일을 주는 일이 많았고요. 대놓고 따져 물을까 싶다가도 이 바닥에서 한번 찍히면 계속 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참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비위를 살살 맞춰가면서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식당 휴무라 저녁에 외식을 하기로 해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낮에 외출한 그녀가 갑자기 저녁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한 언니랑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간만에 만난 지인과 반가움에 그러거니 하고 전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저녁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았고, 저와의 약속도 갑자기 당일에 취소하는 일도 몇 번 있었기에 전 문득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설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일이 일찍 끝나 아내에게 연락도 안 하고 놀래켜주려고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식당 사모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까 땡땡 이 데리고 가시지 않았어요? 오늘 남편분이랑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일찍 조퇴해도 되냐기에 비도 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길 건너에서 서 있던 남편 트럭 타고 가는 것까지 봤는데 지금 앞에 세워놓은 차랑 똑같았어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릿속에 복잡했습니다. 그러곤 엉켜있던 실타래가 하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최 실장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운수사에서 저와 같은 2.5톤 탑차에 회사 이름까지 똑같은 차를 모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3명, 저와 김 씨와 최 실장, 그중에서 오늘 일을 안 나간 사람은 최 실장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최 실장이 저에게 일거리를 잘 안 챙겨 주던 것들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던 점들, 그리고 아내와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난다고 늦게 들어올 거라고 말한 그날, 저는 장거리 운행을 최 실장에게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뒤로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 실장이 있는지 확인하러 사무실로 갔습니다. 역시나 그곳엔 최 실장이 없었습니다. 경리에게 확인해봐도 오늘 최 실장은 운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놀란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능한 당신보다 차라리 정은 씨가 최 실장 훨씬 나아.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능력이야. 낮에도 능력, 밤에도 능력. 뭐? 정은 씨? 정신 차려. 최 실장은 유부남이야. 아, 그 집 쇼윈도 부부야. 어차피 나한테 빠져서 조만간 이혼한다고 했어. 우리 사이도 부부가 아닌 거 다 알고 있으니 정은 씨만 이혼하면 우린 떳떳한 사이라고. 몇 년 같이 살았다고 부부라고 착각하지 마. 난 싱글이라고. 너 최악이구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능력 없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그러고는 그대로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니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는데 격리로부터 최 실장이 오전에 일이 있다며
못 나온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분명 어젯밤 그들은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기분으로 운전을 했다가는 사고라도 날 것 같았기에 전 운행을 다른 기사에게 부탁하고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오다가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소 나를 싫어하던 사람, 그리고 지금 내 아내를 데리고 어딘가에 있는 사람. 그 최 실장의 아내가 사무실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사 체육대회 때 얼굴을 본 적이 있었기에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여담이지만 최 실장의 아내는 모두가 인정하는 미모의 아줌마입니다. 취미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군살 없이 매끈한 몸매를 가지셨더라고요. 최 실장은 도대체 이런 와이프를 두고 외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회사엔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잘 되었네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간 어떤 이야기일지 감이 잡혔습니다. 사모님도 최 실장과 그녀의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 남편과 아내분. 네, 그동안 몰랐었는데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모님까지 만나고 보니 확실한 것 같네요. 사람들이 우리 남편 늘 세련되게 차려입고 호탕한 성격에 호감을 주는 인상이라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래 모습은 정반대예요. 빚도 많고 아내인 저에게 손찌검도 자주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인간 말종이에요. 지금 아내분에게도 돈 펑펑 쓰면서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남자의 본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남자의 피해자로는 저 하나면 좋게요. 그러니 아내분을 이쯤에서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그때 매우 놀랐습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상간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아픔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존경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아셨다니 놀라셨죠? 그보다 제가 놀란 건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아시고도 이혼을 안 하신 거죠? 사실 그동안 남편에게 맞아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매번 찾아와 집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 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젠 이혼보다는 남편의 불륜 상대방이 빨리 깨닫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참 답답하시네요. 상대방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 생각을 하시라고요. 제 아내가 그쪽 남편을 만난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솔직히 지금이 기회예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사모님께 최 실장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 이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최 실장의 가스라이팅 피해자라고 생각됐습니다. 제 아내도 똑같이 당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더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땡땡씨, 아내는요? 전 더 이상 아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2년간 동거한 여자일 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가 정한 인생이기에 더 이상 제가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네요. 남편의 외도와 폭력 속에서 이젠 좀 편하게 사세요. 그러자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순간 팔에 멍자국에 보였습니다. 분명 최 실장 짓 일거라 생각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운 마음에 아내에게 한 짓을 생각하니 열이 받았습니다. 나를 찾아온 첫인상의 모습은 당당해 보이는 직장 상사의 아내였지만 지금 내 앞에서 흐느끼고 있는 이 여자는 그저 상처 입은 아픔을 위로받고 울고 있는 가여운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도와주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톡으로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은 좀 나아지셨나요? 네, 어제는 제가 실례했어요. 너무 울어서.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셔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저 아직 좀 망설이고는 있지만 남편과 이혼하는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제는 오히려 제 일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전 그저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전 용기 내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혼할 때까지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후 사모님은 최 실장과 이혼을 했습니다. 최 실장 역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참이었기에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재산은 불안의 위자료를 받았고 남편에 의한 일방적으로 생간빚은 이혼하는 아내에게 넘겨지지 않았던 판례를 통해서 사모님에겐 그 빚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과정에서 최 실장의 불륜에 관한 증거들을 찾아 전해주었고 그런 자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 처음으로 만난 카페에서 저는 사모님께 말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당하고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 남자를 믿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수입이 많지도 않고 출세를 하지도 않은 평범한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땡땡씨를 소중하게 여길 거라는 것, 상처 주지 않을 거라는 것, 이런 저를 믿고 만나 주실래요? 그날 땡땡씨는 대답 대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울고 난 후에 미소 짓던 땡땡씨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최 실장과 아내는 재혼을 했고 함께 살면서 최 실장의 실체를 알게 된 아내는 금전적으로도 부부관계적으로도 불행한 나날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아내는 저에게 연락하여 하소연하는 카톡을 보냈지만 저는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땡땡씨와 저는 천천히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땡땡씨가 먼저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젠 서로 불행한 기억들은 지우고 행복한 날들만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